소제목이 이상하다고요? 저도 이상합니다. 수레바퀴는 뭔가요? 오늘은 진동릉의 뮤즈에 대한 분석, 뜨거웠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지요. 진동릉은 1986년 마을 사람들이 농수로를 만들면서 발견된 이래 모두 아자형묘 3기, 중자형묘 3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진동릉에 묻힌 사람은 도태자, 소양왕의 태자, 선태후, 호조모, 그리고 소양왕, 증조, 당태후, 증조모, 장양왕, 부, 제태후, 모, 그리고 소양왕의 왕후, 섭양후입니다. 아자형은 6기가 나와야 하는데 3기만 발견됐습니다. 1호 등원의 아자형 묘 2기는 도굴꾼에 의해 소양왕 능임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1호 등원의 소양왕 애기는 부인이 섭양후와 당태후가 있었습니다. 다만 M1의 소양왕과 합장된 것은 정부인인 섭양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들 효문왕이 어머니 당팔자를 추존해 당태후로 하고 부친 소양왕의 등에 합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후궁입니다. 결국 2호, 3호 능원은 1호 능원의 배장묘로 생각됩니다. 2호 능원의 중자형 묘는 도태자, 3호 능원의 중자형은 당태후로 추정합니다. 다만 당태후 능은 아자형 묘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호 능원은 선태후의 능으로 추정합니다. 아자형의 1인 능원입니다. 싱글 무덤이고 아자형이라는 점에서 선태후의 능이 유력합니다.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능원 소양왕과 섭양후, 2호 능원 도태자 및 비빗, 3호 능원 당태후 당팔자, 4호 능원 선태후 미팔자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탐침에서도 뜨거운 피를 가진 제태후와 35살로 떠난 남편 장양왕의 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안시 흥경궁 근처 한삼채의 장양왕 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속설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기에 기록된 지향이 아닙니다. 한삼채의 장양왕릉 주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능이 누구의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태후와 장양왕의 능이 아니니 뇌리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대신에 지양의 진동릉에서 이들의 능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소양왕 능원, 진동릉 1호 능원입니다. 손가락 지점이 농민 왕항양이 항토를 발견해 1호 능원을 발견했던 곳입니다. 2017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답사한 2015년, 2018년에는 발굴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허모초 일당의 M2능이 도굴됨에 따라 발굴로 전환하게 됩니다. 계속 방치했다가는 또 다른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진동릉 지역의 10여 개 벽돌 공장은 봉토를 갉아먹고 있기에 진동릉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이 공장들은 이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사당국이 도굴꾼으로부터 회수한 7건의 축간입니다. 길이는 48cm, 진나라의 2척 정도 길이입니다. 원래 간독은 여러 개를 끈으로 묶습니다. 상단에 묶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글자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자가 주역을 탐독하여 가족끈이 3번 끊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가 그것입니다. 진소양왕의 축간을 축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축사는 의복과 서적을 담는 죽제 그릇인데 어릴 때 많이 보던 것입니다. 그러나 7개의 축간은 대나무 껍질로 엮은 것이 아니며 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칠목 고죽도의 밑받침 바닥에 쓰여있는 맹상군의 설군 기록은 이 무덤이 소양왕릉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능원이 도굴된 후 능 내부의 공기를 환기한 후에 2명이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경찰이 내부에서 촬영한 M2의 황장제주 모습입니다. 황장제주의 목재들이 보입니다. 사평 안은 황장제주이며 원형 안에 있는 것은 축사입니다. 마대는 도굴꾼의 유류품입니다. 이로 능원은 사면이 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남북의 직사각형입니다. 남북은 1180m, 동서 695m, 면적은 82만 제곱미터입니다. 아자형 주묘가 2기, 배장갱 14기, 건축 유지 11곳, 소형 배장묘 161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석류밭 아래에 곽실이 있는데 이곳이 발굴됩니다. 우리는 오른쪽에서 걸어서 왔는데 그 석류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2019년 6월에 구글어스 사진인데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한 후 손삽으로 흙을 긁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구획을 나눈 후에 흙을 걷어내었습니다. 왼쪽의 손삽으로 살살 긁어내야 유물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발굴이 보다 진행된 M2의 모습입니다. 기원전 251년 소양왕이 묻힌 지 2270년 정도가 경과하여 그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로 찍은 점선을 보면 조금씩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완만한 봉분입니다. 도로는 동묘도 위로 나 있는데 동묘도는 주묘도로서 가장 깁니다. 능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흙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미콘 차량이 들어온 곳은 주변의 흙이 무너지지 않게 콘크리트 양생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왕급의 능에만 있는 십자 또는 아자형의 묘도가 확연합니다. 진행이 빠른 것은 건설 장비가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능 내부에 트럭들이 들어가 손삽으로 긁어낸 흙을 운반하고 있으므로 발굴 속도가 빠릅니다. 1호능원 M2의 발굴 현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아래에 황장제주가 있습니다.
아직 발굴 초반이지만 발굴이 끝나면 어떠한 유물이 출토될 것인지 매우 흥미진진한 발굴입니다. 좀 더 발굴이 진행되면 M2의 소양왕릉에서도 진경곡릉과 같은 황장제주가 나올 것입니다. 진경곡릉 발굴 모습과 비교하면 세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경곡릉은 손수레를 이용해 발굴을 했습니다. 능을 만들 때 수많은 우마차가 흙을 파는 데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총 최적 7만여 세제곱미터의 흙을 운반했는데 손수레, 등 바구니 등을 이용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10년이 소요됐습니다. 도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M2도 마찬가지로 도굴 구멍이 보입니다. 중앙의 구멍은 커서 황장제주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47개의 도굴 구멍이 있었던 진경곡릉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동릉에 있는 무덤의 형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아자형 능은 왕의 무덤에 사용이 됩니다. 십자형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가운데 중자형의 무덤은 왕의 아들, 왕자와 그리고 그 부인인 비빈의 무덤들에 사용이 됩니다. 가장 아래의 갑자형 무덤은 종실 귀족이나 군공 대신들의 무덤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곳은 하남성 안양은어의 왕릉입니다. 아자형, 중자형 무덤들이 보입니다. 평평하고 봉분이 없습니다. 은왕조의 오래된 전통이 진릉에 계승된 것입니다. 이후 능원의 피장자는 노태자로 추정합니다. 그는 소양왕 40년, 기원전 267년 위에서 죽어 지양에 장례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능원은 1호 능원의 배장, 부속 능원입니다. 이호 능원은 1호 능원과 11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영왕은 위나라에서 죽은 자신의 아들 노태자를 1호 능 옆에 배장해서 묻었습니다. 1526m 떨어진 3호 능원도 1호 능원의 배장묘로 생각됩니다. 2호 능원 조사는 2013년 3월에 시작되어 100여일이 걸렸습니다. 위치는 남으로 삼총파에서 북으로 왕파구까지입니다. 그 탐침 결과를 표시하는 오른쪽 지도와 같습니다. 2호 능원은 중자형으로 최근 발견된 갑자형 무덤과 기타 소형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글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것이 중자형 묘인데 노태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5개는 갑자형인데 비빈의 무덤으로 생각됩니다. 이 능원은 상류밭인데 이 아래에 중자형 묘가 있습니다. 노태자의 무덤은 봉분이 없습니다. 이 분은 진동릉 문물관리소의 해설사이자 수도사범대학의 대학원생 녹수권 씨입니다. 이 능원에 있는 갑자형 무덤입니다. 다음은 상호능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태우를 합장했다는 말에 매몰되어 1호 능원의 갑자형 M1에 확장된 것이 당태우라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소양왕의 정부인이 섭양호이기 때문에 당태우는
3호 능원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황태후로 추존했음에도 중자형 묘라는 점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3호 능원은 2013년 8월 정식으로 시작해서 12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3호 능원은 호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구는 동서 117m, 남북 85m, 폭은 2m입니다. 중자형 대묘 1기, 배장갱 6좌, 작은 위구 3곳, 소형 배장묘가 106기입니다. 3호 능원은 석류나무 능원에 있고 붉은 상자로 표시한 것은 호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시황의 부친 장양왕과 어머니 제태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양왕과 그의 부인 제태우의 능은 A구역, B구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C구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학렬이 높은 서태우는 A구역에 있고 그 아들 소양왕은 B구역에, 그 아들 도태자도 B구역에 있습니다. 또한 진시황은 D구역에 있습니다. 능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에서 볼 때 장양왕과 제태우의 능은 C구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양왕과 제태우의 능원은 3호 능원 북쪽의 양채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 논문에서는 이미 예비 단서를 발견했고 대규모 고고학적 탐사를 진행해 마지막 2개의 아자형 능묘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 조사는 1m 정도의 간격으로 탐침 낙양삽을 땅속에 넣어 조사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낙양삽에 기다란 장대를 연결해 지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하 30m가 넘는 지하 관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태우는 여부리, 노예와의 추문으로 진시황 시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여인입니다. 진시황의 모친인데 조희, 태후 등으로 알려진 여인입니다. 사마천의 조희 관련 기사들은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내용입니다. 노예는 음란한 사람을 욕할 때 노예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양왕의 태자는 원래 도태자였습니다. 위나라에 인질로가 있다가 사망해서 동생 안국군, 후일에 효문왕이 태자가 됩니다. 안국군의 아들 가운데 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하희인데 안국군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인은 조나라 수도 한단에 인질로 보내집니다. 20살 전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쓸쓸한 외지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이 후일에 장양왕이고 진시황의 부친입니다. 무정한 할아버지 소양왕은 손자 이인이 조나라에 인질로 가 있음에도 매몰차게 조나라 한단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가 봅니다. 그로 인해 조나라에서는 이인을 부대접해 힘들고 외로운 인질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부리는 버려지다시피 한 이인이 기가 막힌 상품임을 알아채고 진나라의 왕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도합니다. 여부리는 이인을 조나라의 명사와 교류하게 했고 한편으로는 화양부인
태자 안국군의 부인입니다. 화양 부인의 언니를 만나 설득을 합니다. 화양 부인은 초나라 출신입니다. 그녀는 태자비라도 후사가 없으면 그 태자비의 지위가 취약하다는 여부리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화양 부인은 이인을 양자로 삼고 이름을 초나라의 아들이라는 뜻의 자초로 개명합니다. 이름을 바꾼 자초는 여부리의 총이 교녀를 만나 한눈에 반해 그녀를 요구합니다. 여부리는 분노했으나 이제껏 투자한 재산 때문에 조희를 헌납합니다. 조희는 한단의 호족의 딸로서 가무에 능한 여성인데 자초에게 올 때 이미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조희가 낳은 정 후일의 진시황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진왕 정이 13살에 즉위했고 장양왕이 35살에 죽었으니 장양왕은 진왕 정을 22살 때 한단에서 낳았습니다. 소양왕은 한단을 공격했고 자초는 탈출하여 진나라 군대로 돌아갑니다. 탈출할 때 감시자에게 거액의 뇌물로 금 600근을 바치는데 무려 150kg입니다. 소양왕은 56년의 재위를 마치고 75세로 사망합니다. 아들 안국군이 효문왕으로 즉위하는데 즉위한 지 3일 만에 사망합니다. 나이 53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초가 장양왕으로 32세에 즉위하나 3년 후 3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30세 전후의 조희는 피가 뜨거울 때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13세의 정이 진왕에 즉위합니다. 여부리는 상국이 되어 실권을 장악했고 하남과 낙양에 10만 호를 시급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가동 1만 명을 소유했습니다. 신산과 같은 두뇌를 가지고 전 재산을 왕 만들기에 투자했던 도박이 성공했습니다. 진왕 정이 점차 나이를 먹어 사리를 분별해 감에도 태후와 여부리의 음란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부리는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어 화가 미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어머니와의 불륜이 탄로나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여부리는 대타를 찾았습니다. 여부리는 대음인 노예를 구해서 사인으로 삼고 꽈추를 오동나무 바퀴에 넣어 굴리게 했습니다. 태후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게 해서 태후가 혹하게 했습니다. 사마천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사마천도 의심하면서 기록을 남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태후는 역시나 이 남자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부리는 노예를 바치고 사람을 시켜 부재, 궁형죄로 노예를 거짓 고발하게 했습니다. 여부리는 태후에게 부형을 받았다고 속이면 급사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급사중은 늘 궁중을 출입할 수 있어 태후의 곁에서 모실 수 있는 관직입니다. 태후는 몰래 부형을 주관하는 관리에게 후사하여 노예를 거짓 궁형으로 처벌하고 수염과 눈썹을 뽑아 환관으로 가장했습니다. 진짜 잘라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노예는 이름조차 섹스 어필입니다.
노는 사무할 노, 애는 음란한 사람 이름 애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독자 비슷한 글씨입니다. 술의 거사는 조태우의 총애를 받아 장신우에 책봉됩니다. 길이길이 믿어보자 라는 뜻이겠지요. 태우는 노예를 심히 총애한 결과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과수댁은 창피했지요. 그래서 출산 장소를 모색합니다. 거짓점을 쳐서 흉시를 피해야 한다고 거처를 옹으로 옮깁니다. 사진이 닥터 집하고 같네요. 옹은 춘추시대 진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진나라의 국정은 노예가 결정했고 하소군과 태원군을 하사받았으며 노비는 수천인이었습니다. 바람난 조태우는 노예의 아이를 2명이나 출산하자 심산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진왕정을 죽이고 자신들의 아이들로 후사를 이으려 했습니다. 태우와 노예는 진왕정이 성인식인 환례를 치르러 종묘가 있는 옹에 오는 것을 이용해 살해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노예가 환관이 아님을 고했고 또 노예는 술에 취해 자신이 진왕의 양부임을 천기누설했습니다. 진왕은 상황을 파악하고 노예 제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분노한 진왕은 노예를 거열형에 처했고 태우가 낳은 동생들을 때려 죽입니다. 또한 친부로 의심되는 여부리를 촉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그는 가던 중에 자살을 합니다. 진왕정은 이 사건으로 모친 조태우를 함양의 감천구에 유폐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28년 태우가 사망하자 이곳 진동릉에 장양왕과 합장합니다. 현재까지 장양왕과 제태우의 능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능원은 3호 능원 북쪽의 양채원 시구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섬서성 고고연구소 소장인 손한봉은 한 논문에서 시구역에서 단서를 발견했고 대규모 고고학적 탐사를 진행해 마지막 2개의 아자형 능묘를 확인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 뜨거운 여인 제태우의 능이 시구역의 양채원에서 발견된다면 사기의 장량왕을 지향해 장래에 지냈다는 기록이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진동릉의 주인들에 대해 답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태우 능의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은 분은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